제주시 도심 한복판에서 천여 가지 품종의 식물을 키우는 한 마니아가 있습니다. 집에서 하나둘 키우다 점차 그 수가 많아져 아예 따로 식물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김효순 씨. 그녀가 푹 빠진 식물을 보니 입모양이며 무늬가 어느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한 가지 종류의 식물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바로 베고니아라는 건데요. 육종된 것만 수천 가지가 넘는 다채로운 품종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있는 전부가 이제 베고니아라고 통틀어서 베고니아라고 하는데, 베고니아는 그 원래 사람의 이름입니다. 프랑스 총독으로 지냈던 베곤 선생의 이름인데요. 이 식물 애호가다 보니까 이 베고니아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따서 베고니아, 전체적인 베고니아라고 하는데, 베고니아에는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렉스 베고니아가 있고요. 렉스 베고니아는 이렇게 줄기가 이 목대가 없이 그냥 각자 잎사귀에다가 그냥 줄기만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목대가 딱 올라오면서 양옆으로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번지는 애들을 근경성 베고니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잎사귀가 그 옆으로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을 근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은 슈퍼컬. 보시면 이게 달팽이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감아져 있잖아요. 이게 슈퍼컬입니다. 이제 목베고니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이제 그 우리 쉽게 말하자면 이제 엔젤윙, 그 뭐 천사의 날개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한데, 이게 이제 꽃이 피게 되면은 아주 그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그 보통 제주도에 이제 베고니아들이 있다고 하면은 거의 다 이겁니다. 그리고 포도송이처럼 꽃이 주렁주렁 이렇게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키우기 쉽고 사람들이 제일 접하기 쉬운 그런 베고니아입니다. 제주도 노지에 있어도 잘 자라더라고요. 얘네들은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잎사귀가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그걸 쳐다보면은 정말 매력에 빠집니다. 진짜 매력적인 식물이죠. 저마다 다른 얼굴의 베고니아와 매일 아침 눈인사하는 게 즐겁다는 효순 씨인데요. 평생 여러 식물을 곁에 뒀지만 베고니아에 빠져든 건 3년 전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꽃피는 장꽃 베고니아를 이렇게 한 2만 원 하니까 5개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2, 3천여 종이 된다고 해서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정말 그 매력에 너무 흠뻑 빠졌던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이때까지 왔습니다. 이런 그녀가 가장 아끼는 보물들이 있습니다. 크기는 한 뼘 정도. 앞서 본 베고니아보다 작은 게 200본가량 놓였는데요. 개량되거나 교잡되지 않은 순수한 특성을 간직한 베고니아 원종입니다. 원종은 오리지널, 자기네가 그 태어난 그대로,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얘네들이 태어난지 몰라 그대로 그래서 그냥 원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다 수입이죠. 저 아이들도 마찬가지 수입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번식시켜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고, 이 애들은 직구로 오는 아이들입니다. 외국에서 직구로 오는 아이인데 정말 몸값이 비싼 아이들입니다. 이거 스산이에요. 만졌을 때 상당히 부드럽고, 이 식물이 이렇게 진짜 보석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플로빌보사. 보석처럼 이게 보시면, 이게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석처럼 가운데가 꽃 색깔이 베고니아 종류는 2, 3천여 종 된다 했지만 꽃은 4가지 색으로 핀다. 요거는 흰색, 노란색, 주황색, 핑크색 피는데 이 아이는 흰색. 예, 이 아이는 주황색. 예, 이렇게 꽃을 피우고요.
잎은 화려한 게 많은데 꽃은 의외로 소박하고 귀엽네요. 특이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멜라노블라타.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어우 뭐 징그럽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뿔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잎에 뿔이 났다 해서 뿔 베고니아라고도 불린다네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파보니나. 이 아이는 빛에 따라서 이 색상이 바뀌는 걸 보이시나요? 평상시에는 흑적색, 흑색으로 보이다가 이게 빛에 따라서 블루색, 진한. 파본이나 잎이 이렇게 파랗게 빛나는 이유는 어두운 곳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특이한 엽록체 구조를 가져서랍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신비한 베고니아네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공부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책자로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또 실전적으로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발달돼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많이 죽여 먹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손이 제일 지저분한데 그냥 막 이게 곰팡이가 손에 사실 제일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만져버립니다. 그러면 곰팡이 이제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이렇게 습하고 막 하기 때문에 곰팡이들이 앉았을 때 이렇게 제일 그런 것들이 어렵고요. 그 외에는 뭐 집에서 한두 개 뭐 몇 개 이렇게 놓고 키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저는 이 대량이다 보니까 그런 곰팡이도 오고 그래서 살균 처리 그다음에 뭐 응애 이런 것들 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잘 관리가 돼서 이제 그런 거는 요즘에는 없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베고니아를 잘 키우려면 환경이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온도를 10도에서 25도 사이로 맞추고 습도는 50% 이상 유지하는데요. 또 혹시나 잘못될 경우를 위해 미리미리 번식을 시켜놓기도 합니다. 다행히 베고니아는 씨앗이나 잎꽂이로 쉽게 번식이 된다네요. 이런 애들로 이제 삽목할 때 이제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런 애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물을 여기다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담궈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들지 않게 이렇게 잎사귀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알코올 소독솜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면도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집에서 안 사용하는 이렇게 포크 이 장비는 이렇게 하고 이거 면도날 여기서 뿌리가 나옵니다. 뿌리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봐서 이걸 잘라내야죠. 일단 모든 식물을 자를 때는 아까 이 소독한 면도칼로요 슬라이스로 여기다가 왜냐하면 너무 길쭉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았을 때 새수는 애기들은 작은데 얘만 너무 크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한 5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툭 커보면 나중에 애기들이 올라올 때 새순이 올라올 때 덮여요.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막 이걸로 한 5개를 만드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2개를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 저는 2개를 다 해야 풍성하게 나옵니다. 풍성하게 포크로 이렇게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걸 또 꽂고 이렇게 살짝만 이게 포크가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한 80%가 살아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싱싱한 애들로만 해야 80% 살아나는 거고 베고니아 그 매니아들이 모임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험 들어놓는다 하거든요. 쟤네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딱 베고니아를 이제 구입해서 갔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삽목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저 아이가 죽더라도 이렇게 다시 또 이 아이를 키워서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좋아하는 식물을 더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죠? 잎꽂이 한 화분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공. 집안에다 두려나 본데요. 가져왔어요. 이거
이거 어제 이렇게 삽목한 거랑 아까 조금 삽목한 거니까 그 식물방에 좀 갖다 놔뒀어. 예. 남편이 향한 곳은 작은 방입니다. 습도 조절이 쉬운 뚜껑 있는 통은 베고니아의 인큐베이터나 다름없는데요. 번식과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뚜껑에 이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환기도 시키고 수분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볕 좋은 날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통에 담긴 채로 내어놓는답니다. 베고니아를 키우는 부부의 손발이 척척 잘 맞는 것 같죠? 베고니아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부부 생활에 대화도 많아지고 또 관계도 돈독해지는 것 같고 또 마치 그 보석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그 화려한 베고니아 잎과 잎의 모양, 색을 보면 많은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쓸데없는 거 뭐하러 하냐고 그렇게 했죠. 예, 근데 이제는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제가 바빠서 그 베고니아에 물을 못 주거나 할 때는 직접 다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환기도 시켜주고 집에 있는 애들 그리고 이렇게 그 시든 애들 이렇게 잘라도 주고 또 물 부족한 애들 물도 주고 다 그렇게 도와줍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예, 예. 베고니아 새로운 것도 네, 네, 그런 새로 거 많이 있어요? 왔습니다. 예, 예. 아, 네. 이제 봄 돼가니까 이런 넥스, 네. 예, 넥스종들도 있고 근경성도 있고 예, 이런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되게 잘 크고 있습니까? 아니 물 주는 게 좀 어려워서요. 아, 물이 한 뭐 2주에 한 번, 겨울에는 지금은 예, 예. 막 습도가 높은데 또 막 물을 여기다 뿌렸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곰팡이 올 수가 있어요. 너무 습해도 곰팡이 옵니다. 그러니까 건조할 때는 이제 얘네들은 그냥 물 막 뿌려보는 게 아니라 공중 습도, 안개비 내리듯이 공중에서 이렇게 습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3개를 갖다가 네. 한 큰 곳에다가 다 한 번에 네. 다 심어 놓으니까 서로가 곰팡이가 서로가 자라 숨을 못 쉬어가지고 실패를 한 한 번에 화분에다가 예,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했는데 예뻐라고. 아, 그렇게 모도록하게 심었구나.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강자만 살아나고 다 물론 녹습니다. 뭐. 이 꽃 이름 어떻게 다 외우십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자동 외워지더라고요. 저도 억지로 외우려고는 할 수 없고 지금 우리 나이에 이거 외워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뭐 하고 또 자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외워집니다. 세상의 수많은 식물들 가운데 내 삶의 활력이 되는 반려식물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주인공 역시 가끔 기분이 축 처진 날 베고니아를 보면서 기운을 낸다는데요. 그녀에게 베고니아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식이죠. 자식. 제 자식 같은 우리 존재고 왜냐하면 자식들도 어릴 때 이렇게 키울 때 음식이 부족한지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물이 부족한지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돌봐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식물도 이 숨을 쉬고 내뱉을 때 좋은 피톤치 같은 걸 많이 내뿜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베고니아 사랑해. 아이를 대하는 마음으로 식물을 돌본다는 효순 씨. 이 베고니아가 아름다운 건 그저 무늬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애정을 듬뿍 받아 더 빛이 나기 때문인 듯 합니다.